안녕하세요. 느린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구 1수학 명제 중단원 학습 점검 기초문제 1번에서 3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1번 다음 중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 명제라고 배웠죠. 자, 그럼 지연이는 0은 작은 수이다. 0은 작은 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뜻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입장에서 보면은 큰 수죠. 그죠? 그 다음 1보다는 작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작은 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명제가 아니다는 뜻이겠죠. 서진이 한번 볼까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했어요. x제곱이 1인 x값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x가 1이어도 좋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진이는 보면 이것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진이는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수직 보겠습니다. 4-x는 1보다 크다이다. 수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4-1은 3이에요. 3은 1보다 큽니다. 하지만 x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볼까요? 4-5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은 1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워볼까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사변이라는 것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호도 참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 중에서 명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진이와 태호가 됩니다. 서진이는 거짓인 명제, 태호는 참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각각 판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6의 배수이면 36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밝혀볼까요? 6의 배수라는 거는 6, 12, 18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6의 배수라고 그러죠. 36의 배수는 36, 72 이렇게 됩니다. 6의 배수 중에 6이 36의 배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거짓. 자, 그럼 역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역. 명제의 역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36의 배수는, 그죠? 36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이게 역입니다. 그래서 36의 배수는 몽땅 6의 배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참. 36도 6의 배수죠. 자, 여기다 2를 곱한 72도 6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108이 되겠죠. 그죠? 108도 6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36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 명제를 우리가 한번 명제의 대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명제의 대우라는 것은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한 것이라 그랬죠. 역과 부정을. 그러니까 역을 부정하면은 명제의 대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죠?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들,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 된다는 것 이미 앞에서 학습했었죠. 그죠? 관계성에 대해서 명제와 대우의 관계에서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 명제도 참이 되고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에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여기에 반드시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명제와 여기에 참 거짓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제와 대우는 함께 하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x의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x제곱은 1이라는 것 또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죠. 그래서 자, 2번 명제는 참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가정과 결론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 1이면 x의 절대값 또한 1이다. 그죠? 이건 무엇이 돼요? 그렇죠? 얘도 참이죠. 그죠? 여기가 참입니다. 우리 진리집합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이 앞에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뒤에도 결론의 진리집합도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죠? 이 진리집합이 서로 같습니다.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도 참이 되고 역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우 명제도 당연히 무엇이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대우를 써보면은 x제곱이 1이 아니면 x의 절대값 또한 1이 아니다. 그죠? 이것 또한 참이 되는 그런 명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무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X, Y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자,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참일 때, 그죠? 참일 때.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은, P이면 Q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에 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그죠?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음, 오히려 결론이 가정의 부분집합이 돼요. 진리집합이. 이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와 Q의 집합이 서로 같아요. 이러면 P는 Q이기 위해서 무엇이 된다?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충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3번의 1번을 보겠습니다. 자, x는 1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진리집합을 보시면은 자, x의 범위가 1보다 커요. 실수 범위가. 그다음에 결론 q 진리집합은 보시면은 x가 2보다 지금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 P와
Q의 부분집합 관계를 보시면은 그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으로 포함됩니까? 그죠? Q가 P 쪽으로 포함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면 돼요. 필요 조건.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x와 y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x제곱은 y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x와 y가 서로 같아야지 된다 그랬고요. x제곱은 y제곱은 x, y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되죠. 그죠? 얘는 부가 서로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와 y가 같다는 얘기는 1은 1, 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x제곱은 y제곱이라는 거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자, 제곱하면은 1은 1에서 만족하죠. 그죠? 이 x제곱은 y제곱은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절대값이. 자,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문제 1번, 2번, 3번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